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11번째 시간으로 GWP 로드맵 일하기 좋은 조직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핵심은 신뢰지표, 제도와 문화의 연결, 그리고 90일 실행 계획입니다. 일하기 좋은 조직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실행되며 반복적으로 점검되는 조직입니다. 먼저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몰입도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원의 몰입도는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조직 내 신뢰가 무너지면 생산성, 창의성, 인재 유지가 함께 흔들립니다. 제도는 있지만 문화가 없고 문화를 말하지만 실행이 없다면 구성원은 조직에 남아 있어도 마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해법은 신뢰 기반의 GWP 로드맵과 90일 실행 계획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뢰란 무엇인가입니다. 조직에서 신뢰를 어떻게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제도와 문화는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HR 제도를 도입해도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유와 두 요소를 연결하는 방법을 봅니다. 셋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90일 문화 개선 계획을 어떻게 설계할지 함께 다룹니다. 전체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GWP의 정의, 신뢰지표, 트러스트 모델, 심리적 안정감, 제도와 문화 연결 메커니즘, 조직 문화 변화 이론을 봅니다. 이어서 구글, 파타고니아, 카카오, 현대자동차, 유한킴벌리, 스타벅스 코리아 사례를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신뢰 진단 도구, 제도와 문화 매핑, NPS 설계, 리더십 행동지표, 변화 관리 모델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설계, 실행, 측정의 4단계 90일 계획과 실행 과제로 마무리합니다. GWP는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의 약자입니다. 단순히 복리후생이 좋은 직장이 아니라 신뢰, 자부심, 동료애가 함께 존재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신뢰는 경영진과 리더를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부심은 내가 하는 일과 조직의 긍지를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동료애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신뢰롭게 협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조직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성장과 의미의 공동체가 됩니다. 신뢰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조직 지표입니다.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의 트러스트 인덱스는 5개 차원, 60개 항목으로 신뢰를 진단합니다. 첫째는 신뢰성입니다. 리더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투명하게 소통하는가입니다. 둘째는 존중입니다. 직원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성장을 지원하는가입니다. 셋째는 공정성입니다. 채용, 보상, 승진이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가입니다. 넷째는 자부심이고 다섯째는 동료애입니다. 신뢰는 이 5 경험이 반복될 때 형성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신뢰를 팀 단위에서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제시한 심리적 안정감은 팀 안에서 대인관계 위험을 감수해도 안전하다는 공유된 믿음입니다.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팀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심리적 안전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성원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상에 질문할 수 있을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포함 안정감, 학습 안정감, 기여 안정감, 도전 안정감이 그 단계입니다. 많은 조직이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문화 변화에 실패합니다. 이유는 제도와 문화 사이의 번역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HR 정책과 원칙이 제도로 설계됩니다. 그 다음 리더가 그 정책을 일관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그 행동을 일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반복된 경험이 공유된 믿음이 될 때 조직 문화가 변화합니다. 제도는 씨앗이고 리더 행동은 물이며 구성원 경험은 뿌리이고 문화는 꽃입니다.
쿠르트 레빈의 변화 모델은 조직 문화 변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해빙입니다. 현재 문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변화입니다. 새로운 행동과 제도를 도입하고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재결빙입니다.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고 문화로 고착화되는 단계입니다.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해빙 없는 변화는 저항을 낳고 재결빙 없는 변화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GWP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 프레임으로 트러스트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T는 트랜스페어런시, 즉 정보 공유와 투명한 의사결정입니다. R은 리스펙트, 구성원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U는 유니티, 공동의 목적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S는 서포트, 성장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T는 트랙, 신뢰 지표를 측정하고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요소는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서로를 강화합니다. 구글 사례는 심리적 안전감을 제도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구글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통해 고성과 팀의 핵심이 심리적 안전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매니저 행동 지표 평가, OKR 공개 공유, 20% 자율시간 제도, G2G 동료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니저 효율성이 75% 향상되고 직원 이직률 감소와 일하기 좋은 직장 상위권 유지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문화를 진단하고 제도로 행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가치 정렬이 문화를 만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창업자 이본 쉬나드의 철학인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라는 관점이 모든 제도에 관통합니다. 유영은무 사내 어린이집, 직원 환경 인턴십 지원, 자원봉사 유급 휴가가 그 예입니다. 자발적 이직률은 4% 미만이고 브랜드 충성도와 직원 몰입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핵심은 경영 철학, HR 제도, 일상 행동이 정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치 없는 제도는 빈 껍데기이고 제도 없는 가치는 공허한 구호입니다. 카카오는 수평 문화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줍니다. 영어 호칭 문화, 수평적 조직 구조, 자율 출퇴근은 빠른 의사결정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산을 촉진했습니다. 젊은 인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불거진 경영진 신뢰 위기는 제도와 리더 행동의 불일치가 조직 문화를 빠르게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평적 소통 제도가 있어도 리더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는 약해집니다. 문화 점검 시스템과 신뢰 지표 측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한 킴벌리는 한국형 GWP의 원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14년에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제는 직원에게 학습 시간과 삶의 균형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무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조직이라는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경영 철학은 4조 2교대와 전 직원 교육 투자로 구현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습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자발적 혁신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철학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문화가 되며 문화가 성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사 신뢰 재건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오랜 노사 갈등의 역사를 가진 현대자동차는 2010년대 이후 노사 공동 문화혁신 TF를 구성하여 신뢰 회복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노사를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노사 공동 문화혁신 선언과 TF 출범이 있었고 2017년에는 현장 소통 강화와 그룹장 리더십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직원 제한 시스템과 몰입도 조사가 도입되었고 2022년에는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과 신뢰지수 향상이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파트너 문화의 힘을 보여줍니다. 스타벅스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트너라고 부르며 정규직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대출 지원, 파트너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 제도도 운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파트너의 서비스 몰입도는 고객 경험으로 이어지고 고객 경험은 브랜드 가치로 다시 연결됩니다. 직원 만족도 90% 이상, 서비스업 GWP 1위, 업계 평균 대비 3배 교육 투자는 그 선순환을 보여줍니다. GWP 로드맵의 출발점은 현황 진단입니다. 진단 없는 처방은 오진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트러스트 인덱스 서베이입니다. 신뢰성,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의 5개 차원과 60문항으로 조직 신뢰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 NPS입니다.
이 회사를 친구에게 추천하겠는가라는 한 문항으로 조직 건강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행동 360도 평가입니다. 직속 상사의 신뢰 행동을 구성원이 평가하여 리더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제도와 문화 매핑 매트릭스는 HR 제도가 실제 문화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제도가 있고 문화도 정착되어 있다면 이상적 상태이며 유지와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없지만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면 암묵적 문화이므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있는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면 가장 위험합니다. 형식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도 없고 문화도 없다면 즉시 설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평가, 소통, 교육, 복지 제도를 이 매트릭스에 배치하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이 NPS는 직원 추천 지수입니다. 이 회사를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0점부터 10점까지 응답하게 합니다. 9점과 10점은 추천자입니다. 7점과 8점은 중립자입니다. 0점부터 6점은 비추천자입니다. 이 NPS는 추천자 비율에서 비추천자 비율을 뺀 값입니다. 글로벌 우수기업 평균은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60 수준입니다. 월 1회 펄스 서베이와 연 1회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결과 공유 후 30일 안에 개선 실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익명성 보장은 핵심입니다. GWP의 70%는 직속 상사가 결정합니다. 리더의 일상 행동이 조직 신뢰의 실질적 원천입니다. 투명한 소통은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팀과 공유하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태도입니다. 약속 이행은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거나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공감적 경청은 구성원의 어려움에 먼저 공감하고 판단보다 이해를 앞세우는 대화 방식입니다. 인정과 인정은 성과와 노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피드백은 개인적으로, 긍정적 피드백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코터의 8단계 변화 관리 모델은 GWP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긴급성 창출과 연대 형성입니다. 현재 문화 진단을 공유하고 변화를 이끌 팀을 구성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비전 수립과 비전 소통입니다. GWP 목표 모습을 정의하고 전 구성원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는 장벽 제거와 단기 성과입니다. 90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단계는 가속화와 문화 정착입니다. GWP 성숙도 모델은 우리 조직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게 해줍니다. 레벨 1은 무관심 단계입니다. GWP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레벨 2는 인식 형성 단계입니다. 문제 인식은 있으나 체계적 접근이 부족합니다. 레벨 3은 제도 실행 단계입니다. 제도는 있으나 문화 정착은 진행 중입니다. 레벨 4는 문화 내재화 단계입니다. 리더 행동과 제도가 완전히 정렬됩니다. 레벨 5는 문화 선도 단계입니다. GWP가 브랜드이자 경쟁 우위가 됩니다. 현재 위치를 알아야 다음 이동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을 현장으로 가져갈 차례입니다. 90일 문화 개선 계획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합니다. 이 NPS, 트러스트 인덱스, 인터뷰, 매핑 매트릭스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입니다. 데이 16부터 데이 30까지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데이 30일부터 데이 75까지 주간 체크인, 리더 행동 변화, 구성원 참여 활동을 운영합니다. 네 번째는 측정입니다. 데이 76부터 데이 90까지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단입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관적 인상을 배제하고 구조화된 진단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NPS 또는 간편 신뢰 설문을 전 구성원 대상으로 실시하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팀장급 리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현재 팀 내 신뢰 수준을 깊이 탐색합니다. 현행 HR 제도를 제도와 문화 매핑 매트릭스에 배치합니다. 산출물은 한 장의 진단 보고서입니다. 이 NPS 점수, 주요 이슈 톱3, 매핑 결과, 즉시 해결 가능한 퀵윈 후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계입니다. 문화 목표도 스마트 기준으로 설정해야 실행 가능합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막연한 목표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90일 후 팀 NPS를 현재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30으로 높이고 주간 1대1 미팅 도입률 100%를 달성한다처럼 구체화해야 합니다. 액션 플랜에는 우선 이슈, 목표 지표, 핵심 액션, 책임자,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슈는 진단에서 나온 톱3이고 핵심 액션은 제도 변경, 리더 행동, 소통 활동으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벽하게 시작하려다 시작도 못하는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작고 일관된 행동이 쌓여 문화가 됩니다. 주간 리더 체크인은 매주 30분 동안 팀 신뢰 지표와 리더 행동 피드백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팀 문화 회의는 우리 팀에서 잘 되고 있는 것과 개선할 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퀵윈은 30일 안에 가시적 성과 한 가지를 반드시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 자체도 신뢰 구축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측정입니다. 90일 시작 시점과 같은 방법으로 재측정해야 비포 애프터 비교가 가능합니다. 정량 지표에는 이 NPS 변화, 이직 의향 감소율, 결근율, 생산성 지표가 포함됩니다. 정성 지표에는 인터뷰 인사이트, 자발적 피드백, 팀 회의 분위기 변화가 포함됩니다. 결과는 전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결과 공유 자체가 신뢰 행동입니다. 최종 산출물은 90일 문화 개선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표 비교, 성공 요인, 학습 교훈, 다음 90일 계획, 조직에 맞는지 WP, 로드맵 초안이 포함됩니다. 오늘 다룬 핵심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GWP의 세 요소인 신뢰, 자부심, 동료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 인덱스의 5개 차원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의 4단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 변수가 리더 행동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실행 측면에서는 우리 조직의 GWP 성숙도 단계를 진단하고 이 NPS 측정 계획을 수립하며 제도와 문화 매핑 매트릭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GWP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입니다. 강의 후 2주 이내에 4가지 실행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첫째, 귀사 또는 귀팀을 대상으로 이 NPS나 5 문항 신뢰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합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HR 제도를 매핑 매트릭스에 배치하고 형식만 있는 제도를 2개 이상 도출합니다. 셋째, 우선 이슈, 스마트 목표, 핵심 액션, 책임자, 일정이 포함된 한 페이지 90일 계획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넷째, 나의 리더십 행동, 변화 포인트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팀원 한 명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강의를 안내합니다. 로버트 레버링의 A Great Place to Work는 GWP 개념의 원전입니다. 에이미 에드먼슨의 The Peerless Organization은 심리적 안정감의 교과서입니다. 존 코터의 리딩 체인지는 8단계 변화 관리의 핵심 참고 문헌입니다. 다음 12번째 강의는 리더십과 조직 변화, 어떻게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인가입니다.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변화 저항 관리 전략, 조직 변화 커뮤니케이션 설계, 나의 리더십 스타일 진단을 다룹니다. 오늘 작성한 90일 문화 개선 계획서 초안은 다음 강의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